Good evening,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워싱턴 DC에서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50개 이상의 모로케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전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지도자분들과 주요 국제기관의 수장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선 우리가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단순히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특히나 그 국제 핵 안보라는 것은 지난 6년 동안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큰 진전을 보았고, 특히나 핵물질들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달성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위험한 물질을 전 세계의 핵 시설로부터 없앴습니다. 일본이 오늘도 그 발표를 했지만 가장 HEU와 플루토늄을요 50개 이상의 30개국의 50개 이상의 원전 시설에서 3.8톤 이상을 제거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15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테러 분자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된 것이죠. 그리고 대만이라고 아르헨티나, 칠레, 리비아, 터키, 세르비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이제는 완전히 HEU랑 플루토늄이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모든 우크라이나에 있는 HEU를 4년 전에 없앨 수가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우크라이나에 많은 위험이 있었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없음으로써 그 위험이 훨씬 반감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도 이러한 위험 물질이 없는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유럽과 같은 경우 중에서도 3개국이 바로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올해 그 일을 완성하게 되면요,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런 물질들이 없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러 분자들은 이제 강이라든지 무기 밀매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핵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물질들을 획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침에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국제 핵 안보와 관련한 훈련을 개선을 시켰고요. 그리고 일부 원전 시설에서 30톤, 8톤 이상의 잉여 핵물질들을 제거를 했고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HEU 같은 경우도요, 거기는 2만 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거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홍축 우라늄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50개 이상의 지도자들은요, 이런 각국에 있는 그런 핵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에서의 핵물질의 방호를 개선하기로 했고, 거기에는 국제적 가이드라인가 있었고, 또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호 점검 피어 리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물질 방호 기술을 개선을 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핵시설의 방호를 더 잘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핵 확산과 관련을 해서 핵 밀매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런 불법적인 밀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미국은 38개의 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전 세계의 300개 이상의 항만이라든지 그 공항을 통해서 이런 모바일 탐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것을 탐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는 국제적인 파트너십과 협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우리의 노력을 경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든 전 세계 관여 국가들 특히나 굉장히 수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핵물질이나 발사하는 물질들 전 세계에 산재해 있고 이것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루토늄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 핵무기가 일부 국가에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핵 전술 무기도 우리한테 큰 도전 위협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정상회의 가장 큰 핵심 목표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의 위에다가 더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냐. 그래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런 노력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물론 이것이 정상들이 만나는 마지막 정상회의는 하기는 하지만 정상들 단위에서는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이런 강력한 그런 핵 방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IAEA랑 인터폴이 이러한 역할을 계속하고 지금의 자원이라든지 기술적인 지원을 계속 잘 활용을 해서 이 미션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핵 그런 핵 방어의 그 시스템 말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를 하고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제도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에도 그런 개선을 이뤄낼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아이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슬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시급성을 이해를 하고 지금 브뤼셀에서 있었던 터키에서 있었던 파키스탄에 있었던 아주 많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있었던 그 테러 위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첩보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유럽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런 첩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에서는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의 첩보 부문뿐만이 아니라 이런 핵 안보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국가 내에서 아니면 국가 간에 이러한 모든 종류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라에 대해서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핵 테러를 예방하는 것은 우리가 7년 전에 얘기했던 프라하에서 얘기했던 그것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핵무기가 없는 안전한 사회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성과를 이르렀지만 아직도 핵 감축을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없앨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빨리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다 완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미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가장 핵 비축량이 최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핵무기와 관련을 해서 이란과도 딜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용 원전과 관련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했던 이러한 기록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경주를 해서 향후에 미국 행정부에서도 더 이상 이런 핵 위험이 우리 미래 세대, 우리 그 손자 세대에서 위협으로 대두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이란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딜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비미국 기업들 경우에는 이란과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화로 되어 있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은행권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거래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제재를 그래도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런 식의 업무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란이 계속해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한다라고 했다면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IAEA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 했었던 그 프레젠테이션을 봤을 때 실제로 이란에서는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약속을 했던 공약을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 결과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재는 사실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는 아직 기업들이 이란에 많이 들어가서 지금 기업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루 장관님과 P51에 계시는 상대국 관련자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거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은 몇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왜냐하면 각 기업의 법무과에서 각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우려를 표명하시면 이 부분은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달러화로 반드시 되어 있는 그런 거래라기보다는 유로화로 되어 있는 그런 거래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좀 더 명확한 지침이 내려져서 사업체들이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행동을 개선을 함으로써 신뢰를 줘야 되고 여기가 사업하기 좋은 곳이다라는 인상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거래 같은 경우는 먼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중지되도록 하는 것을 한 다음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란이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국제사회에 다시 재합류를 할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합의한 부분을 성실히 이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 저희가 합의한 정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 더 이상 도발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사업체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슬로건을 가지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을 때는 결국 이스라엘이나 주변국들에게 공포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헤즈볼라에다가 계속 제공한다라면 결국 사업체들은 불안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바는 저희가 분명한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이란 국민들이 경제의 개선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만 이란에서는 사업은 안전한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큰 충돌이나 혼돈이 없는 곳으로 가게 있고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기업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란이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내에도 아마 좀 다른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강경주의자가 있듯이 이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딜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인증을 한 이후에도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에서도 강경론자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개방하지 말자, 그래도 개방하지 말자라는 반대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딜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을 좀 가지고 조금 노력을 해가면서 그런 혜택을 얻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빗 마크롬 씨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50여 개 세계 정상들이 이슬라믹 스테이트와 같은 지금 테러리즘에 대항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정부에서는 2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을 공습을 통해서 많은 테러 분자들을 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미국의 즉각적인 그런 위협이 되는지 타겟팅된 스트라이크 공격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아주 공고하고 철저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를 평가를 하고 어디에서 작전을 펴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침들에는 여러
여러 정부 부처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씩 재확인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조치는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전구를 벗어나서 작전을 펴게 되고요. 그 모니터링을 해서 오랫동안 해본 결과 좀 확실하다라고 밝혀지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플랫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미국에 위해를 줄 수 있다, 내지는 이것이 아이슬이나 알카에다의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작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래 관측을 한 후에 실제로 폭발물들이 어떤 트럭에 실려지고 있는 것을 봤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작은 군부대 같은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이슬이나 알카에다는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 타격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 만약 여성이나 아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그냥 일반 인구 밀집 지역이다라고 판정이 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어떤 기준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부분은 기밀 보안을 해제한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기적으로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광의의 그런 담론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비판 중에서 어떤 법적 제도적인 틀, 특히 드론 타격이나 아니면 물리적 공격이란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는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던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식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는 좋았다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의 작전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계속적인 평가 과정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롤리 씨,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7년간 비확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개회사에서는 미래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화당 대선 주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기를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대선 주자가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비 선거에서는. 근데 비밀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외교 정책, 핵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한반도나 전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국의 대선에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국가들도 미국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분명히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내어놓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의 안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들의 안보와 번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은 초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태 지역에서의 존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어떤 초석이 되고 있는 그런 동맹입니다. 그리고 이 양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고 그리고 핵과 관련되는 확전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예방해주는 그런 부분도 많은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역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루어온 동맹을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2차 세계대전부터 했었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혈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의 지혜와 그리고 미국 외교의 어떤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은 아주 재앙과 같은 상황을 그 지역에서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 들어오게 될 다른 사람이 이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어제 에르도간 대통령을 만나셨죠? 브루킹스 재단에서 좀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에르도간 대통령을 전제주의자 그리고 권위주의자로 보시는지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아이슬과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죠. 그리고 터키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전략적인 관계를 가져온 국가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제가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사실은 제가 직접 이 터키 대통령께도 피력한 바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도 아닙니다만 어떤 경향을 터키 내에서 어떤 제가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의 자유를 믿는 사람이고요. 법치주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신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계속해서 반복 선출되었던 것을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선출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어떤 언론에 대한 접근 방법을 살펴보자면 제가 볼 때는 터키가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게 이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 쪽에 계속해서 저희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당선되셨을 때 그분의 공약은 민주주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터키는 무슬림의 그런 종교적인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대성과 공존하는 그리고 개방성과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러한 유산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어떤 정보를 억압하는 그리고 어떤 민주적인 토론과 담론을 억제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도 불구하고 터키 쪽에서 다양한 이슈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국제적인 지역적인 이슈에서 협력을 해주셨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동맹과 우방들이 그러한 것처럼 함께 일하고 협력하고 하지만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피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여기 젊은 분. 감사합니다. 제가 아제르바이잔으로서 핵 안보와 관련돼서 어떻게 제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아제르바이잔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하면서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각 국가별로 국가별 행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이제는 제거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민간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보안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보안 관행을 이행하는 접목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다른 국가들은 어떤 환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핵밀수의 경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에는 바로 국경 통제라든가 감시를 강화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은 위치를 봤을 때 이런 프로세스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이 핵물질을 확보해서 잘못된 자의, 즉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지라도, 즉 이 모든 정보를 다 꿰매듯이 다 봉합하는 것, 그러니까 국내의 법기관, 국제법기관, 그리고 정보, 군대, 군사기관을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가 간에 다 이것을 봉합하는 것, 함께 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어떤 국제적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다만 핵물질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화학무기라든가 생물학적 무기의 위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핵 안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얻게 되는 메시지, 그리고 지난 7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동일한 결론은 가장 중요한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트랜스내셔널,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위험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거미줄이랄까, 웹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관들, 조직들이 테러 활동이라든가 범죄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신매매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범죄 활동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조직,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한테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이거 정말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핵 정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7년 동안 대통령께서 전 세계에서 핵물질을 제거하고 분열물질을 제거하겠다라고 추진하셨는데, 미국의 핵 산업, 원자력 산업은 이 최소화라든가 탄두 최소화 같은 것을 개선했습니다. 신종 크루즈 미사일은 안 나왔지만 어떤 기술 개발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 정부에서 이뤘던, 예방 쪽에서 이뤘던 진척에 대해서 저해물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좋은 질문이시고 제가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균형을 맞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핵 비축량이 있죠. 이것이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트리티, 전략 군축 협정을 러시아와 맺게 되었고요. 이때 핵, 특별히 어떤 활성화된 무기의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현시적으로 실시간적으로 관리되는지, 그리고 지휘 통제 시스템이 개발된 것이
예전에 개발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현재의 기술을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억지가 계속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기의 수는 줄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에 더해서 우리가 보유하는 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이버 어떤 피해, 침해에 취약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안정을 균열시키는 활동은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숫자를 더 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핵탄두 그리고 핵 비축량을 더 줄이기를 원합니다. 자, 스타트를 완료하게 되면은 팀 접근을 통해서 러시아와 함께 다음 단계에서 어떤 군축을 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고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추구한 정치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내부 개발은 치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원래 기대하고 지금도 여전히 기대하는 그런 건설적인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은 진전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타트를 준수하고 있고 이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대통령 임기 동안에 더 많은 군축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구축해냈기 때문에 어떤 인증 확인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중기적으로 새로운 더 살상력이 강한 더 효과적인 무기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단기적으로는 올바른 균형을 통해서 이 트라이애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문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군축이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도전 중에 하나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겁니다. 우리 핵탄두가 과감하게 줄어드는 일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선도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진전을 봐야 되는 또 다른 영역이 바로 파키스탄과 인도거든요. 바로 서남아 반도 이 지역인데 그쪽에서 군사교범을 만들고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완전히 다른 범죄에 속하는 그런 문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즉각적인 우려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 회의를 일본, 한국과 가졌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주요한 의제로 이것을 다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